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보도국 맹현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친상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례 이틀째인데 지금도 빈소에서 계속 조문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각계 주요 인사들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에는 집무실로 출근을 해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점검을 하면서 업무를 봤고요. 오후 2시쯤 이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야 모두 애도의 뜻을 전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빈소가 차려지자마자 어제 빈소를 찾았고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한치의 국정 공백이 없도록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한 만큼 국민의힘 역시 책임감 있게 이를 뒷받침하겠다.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에게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직무를 수행하라던 고인의 뜻을 기리는 길일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도 윤기준 교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면서 큰 슬픔을 마주한 윤 대통령과 유족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들도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어제 조화를 보냈고요.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서 위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니 슬픔이 클 것 같다면서 너무 상심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빈소에 조화를 보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는 직접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했습니다. 종교계 조문 행렬도 이어졌는데요.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도 어제 저녁 빈소를 찾아서 조문했습니다. 네. 오늘 빈소 조문 행렬은 어땠습니까? 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오늘 오후 2시쯤 빈소를 찾았고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찾은 겁니다. 네. 비슷한 시간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고인과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친숙한 사이다라면서 조금 더 오래 사셔서 아드님 대통령 재임 기간 좋은 시간 좀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 이런 메시지 전했고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빈소를 찾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조문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참 좋아하는 분이었다. 대원로가 돌아가셨으니 조의를 표했고 안타깝다 얘기를 했고요. 오전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조문을 했습니다. 예. 김 전 총리는 학자로서 존경받으셨고 상을 당하셨으니 예의를 갖춰 문상하러 왔다 이렇게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윤 대통령 그럼 내일 원래 일정대로 출국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발인 후에 그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을 하고요. 한미일 정상회의는 18일에 열립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가 되고요. 18일 오전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먼저 열리고 이어서 정상 오찬이 진행이 됩니다. 예.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게 되고요. 물론 이번 그 한미일 정상회의의 특징은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따로 일정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 공간에서 그 세 정상이 하루 종일 만나는 시간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양자회담도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보셨듯 그러니까 날이 서 있지 않았잖아요. 일본을 네. 향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좀 절호의 기회죠.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낸 적이 있었나. 물론 양국 정부의 사이만 가까워진 거지만요. 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좀 으르렁하는 것보다 그러면은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 뭐 한중 관계가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네. 입장에서 이번 회의는 미국의 의지가 가장 크게 반영됐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고요. 지금까지 12번의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단독으로 빼서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 왔는데 그 결실을 맺은 거다 이런 취지의 반응을 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장소, 캠프 데이비드도 좀 의미가 있는 장소죠? 그렇습니다. 역사적 회담이 많이 열린 장소인데요. 1943년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이 2차 세계대전 종전을 논의한 곳이기도 하고요. 또 1978년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합의가 극적으로 도출된 곳도 캠프 데이비드입니다. 네, 한미일 3국 사이에 어떤 협력 방안이 도출될 것인가 회의 결과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미일 협력 도대체 뭐냐, 실체가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윤 대통령은 확장 억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싱턴 선언과 좀 유사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을 좀 시사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번 회의에서 3국 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미국 인터넷 매체가 보도를 한 게 하나 있는데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동 성명과 함께 3국의 관계를 좀 규율하는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게 뭘지 더 궁금하네요. 예.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취재 파일 맹영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